서울시 속초구라고라. 40평 아파트 분양권 17억 돌파했으니 뭐 그럴만도 하겠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호발 인사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브 되시겠습니다. 오늘은 속초의 부동산 폭등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속초는 세계 3대 미항급은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상당한 미항에 속합니다. 서울 경기권 인구들이 세컨드 하우스로 로망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 실제로도 와보니까 자연 경관이 무척 뛰어납니다. 뒤로는 설악산, 울산바위, 앞으로는 푸른 동해 바다가 펼쳐지는 정말 멋진 곳입니다. 저도 아무 정보 없이 옛날에 수학여행할 때 그때 기억만 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와봤습니다. 동해안 바닷가 아담한 도시 속초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요. 아니 떡하니 하늘을 찌를 듯한 저 고층 아파트들이 절비하면서 완전히 저의 예상을 빗나간 모습이었습니다. 여기가 수도권이 많이 가까워서 서울시 속초구로 편입이 되었나 뭐 할 정도로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물론 그만한 기업은 별로 없습니다. 주로 생활형 숙박시설만 잔뜩 올라온 그런 발전이 셈이지요. 한때 뉴스를 좀 달궜는데요. 속초 부동산이 난리라고 너도 나도 연끌을 해서 특히 서울이 가깝다 보니까 그쪽의 투기 세력들이 소위 외지인들이라고 하죠. 그들이 가격을 막 띄웠습니다. 코로나발 금리 인하 시절에 돈이 풀리니까 천정 뚫고 하이킥 하는 것처럼 막 올라갔습니다. 브랜드 아파트가 몇 개 들어왔습니다. 여기도. 근데 그 중에서 대장격인 GS D 오션자의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용 면적이 131m 제곱이거든요. 그러면 3.3으로 나눠보면 대략 한 40평 정도가 되는데요. 인구 10만도 안 되는 여기 속초가 한 8만 명 정도의 소도시에서 40평짜리 아파트가 무려 17억 5천에 거래가 되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믿어지시나요? 예를 들어서 창원이 전국 광역시 제외하고 인구 1위의 도시로서 아파트 가격 높기로 악명이 높은데요. 이 창원 이 동네 40평은 평균 한 4, 5억대인데 인구는 이 속초에 비해서 10배입니다. 근데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창원은 대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또 포진을 하고 있고 인구도 받쳐주는데 비해서 오로지 관광도시에 불과한 이 속초가 아파트 가격이 4배가 넘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엄청난 거품이고 그 거품은 현재 지금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비교를 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 현재는 거의 반토막까지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그래도 거의 없는 상태라 거의 호가에 불과하고 물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속초가 이렇게 고층 아파트가 갑자기 많아진 이유는 모 시장님이 재임 시절에 경관 규제가 해제가 되면서 고층 빌딩 난개발 촉진의 빌미가 되었고요. 그렇게 되면서 많은 인허가가 남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어느 기사를 보니까 전직 속초 시장님이 퇴임 후 2년 뒤에 중개소를 개업했다는 말이 있는데 통상 퇴임 후 3년까지가 이해충돌 방지 적용 기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1년을 못 참으시고 중개소를 개업하셨다는 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집니다. 퇴임 후 직종 전환은 자유롭지만 그 많고 많은 직종 중에 하필 똑같은 현상이 지금 양양 저런 곳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도립공원 해제가 되면서 고층 건물이 속속 들이들어설 예정입니다. 마치 동해안을 부산처럼 또 만들 계획이 있나 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한국의 앞으로 서울 외 지역에 인구가 증가할 거라고 조금이라도 예상하시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아무도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부 다 아마 한국은 인구가 앞으로 당분간은 줄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실 건데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쪽 동해안을 개발하고 또 허가를 해주시는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인구 증가, 상권 활성화를 전망한다고 하니까 항상 그분들만 긍정적이어서 참맛 신기한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속초는 원래 인구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세컨 하우스족 반, 원래 살던 원주민 반,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컨 하우스를 가진 사람들은 전입신고를 안 하고, 원주민은 저출산으로 늘지가 않고 또 자연사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인구수 8만에 가구 수가 4만이면 한 가구당 2명이 채 살지 않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실정에 고층 아파트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속초가 세컨하우스 최적지로서 KTX 뚫리고 양양고속도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부동산을 팔아먹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제 영상을 보시고 합리적으로 잘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물건 하나 살 때는 최저가를 찾아서 온갖 사이트를 다 뒤지고 천원도 시장에 가면 흥정하시면서 아파트나 부동산, 주식 이런 거를 살 때 내 땅이 사놓고 어디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또 주식도 그렇죠. 주식은 내가 산 주식의 기업이 뭐를 만드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냥 묻지맙니다. 갑자기 마음이 또 급해져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갖다 때려 박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이 여러분의 건전한 경제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드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십시오. 민단체가 순천은 교육도시인데 경마장 이런 것이 교육 환경에 좋지 않다고 반발을 했고, 농축산부 장관이 이 시민단체 출신이다 보니까 그들의 압력에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원래 이 여성은 한두 명의 여인과 내연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도 있었고 이들과 왕래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동기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이 내모녀 살인, 그것도 아주 잔인한 몽둥이로 살해했던 정황 보였는데요. 이제 사건을 저지른 후 자신은 이제 바로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현상금까지 300만 원이 붙었고요. 연일 뉴스로 당시 기억이 나는데요. 이호승 씨를 본 사람은 신고 바란다는 이런 뉴스가 자주 들렸습니다. 배수가 안 되는 저 썩은 물, 자, 저것이 이 건물의 상태를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히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한꺼번에 4명을 죽였으니까요. 그런데 결국 그는 한강에 투신하여 생을 마감했습니다. 또 여기서도 이송했던 요원이 증언하는 얘기가 상당히 엽기적입니다. 그 요원들은 많은 익사 시신들을 상대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호성의 시신은 확연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답니다. 한이 맺힌 듯 두 주먹을 불끈 쥔 채 아주 경직된 모습을 보인 시신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거는 또 처음 봤고 아주 섬뜩하고 무서웠다고 합니다. 거의 굳건한 체력, 그 야구 선수로서의 그 굳건한 거의 또 40대입니다. 40대 초반에 그 나이를 감안하면 그 막강한 체력으로 충분히 물속을 헤엄쳐서 나올 수도 있었을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꾹 참고 죽음을 맞이한 살아있는 생명이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고 회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얽힌 이야기치고는 굉장히 좀 잔인하고 엽기적인 그런 사연인데요. 자, 이런 걸 보면 너무 잘 살려고 하는 게 생을 어렵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호발입니다. 오늘은 평창에 있는 조그마한 강변에 와봤습니다. 여기 우리 지자체님들이 또 의욕이 조금 앞서가지고 일만 벌려놓고 방치되고 있는 이름하여 민물고기 생태 전시관, 거기를 오다가 그냥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댓글로 강원도 경치를 좀 많이 좀 보여달라는 부탁을 좀 하셔가지고 이번 영상의 강원도 동강 일대의 숲게 가보기 힘든, 특히 우리 제미, 제일, 제도, 제불 이런 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그 동포님들도 좀 많이 보시고 그 한국 경치가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치를 좀 많이 넣어봤습니다. 이번 영상에는요.
혼자 보기도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치는 정말 압권입니다. 아, 정말 저 산속 깊은 곳에 안겨서 한 세상 살고 싶습니다. 보시다시피 고랭지 채소, 그 중에서도 배차도 있고 무도 있는데 여기는 지금 무입니다. 저 무를 캐서 파릇파릇한 저 윗부분을 좀 그늘에 말리면 바로 그것이 무순이 됩니다. 무순 시래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순 저것은 이제 배차 시래기보다는 약간 질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배차 시래기를 선호합니다. 된장 시라구 이런 데 좀 말렸다가 겨울 내내 양식이 됩니다. 여기는 평창군 미탄면 대시올시다. 영상을 촬영한 지가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당시에 국화가 참 예쁘게 잔뜩 피어있는 모습 너무 예뻐서 한번 같이 구경하고 가실게요. 이런 데는 고기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런 거 겨울에는 이런 곳에서는 김장김치랑 푸성기 저것만 있으면 됩니다.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고 하찮아 보이기까지 하는 저 무순 시래기도 그런데 저 시장에서 선택을 받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그의 농부들이 저걸 너무 많이 심어서 흔하면 가격이 또 폭락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급이 많아가지고 저걸 캐보지도 못하고 바로 그냥 갈아엎어버리는 다시 땅으로 되돌아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는 우리 그 산에 같이 살고 계시는 고라니, 멧돼지 이런 식구와 친구들이 한번 휘젓고 가면 밭이 그냥 밭 하나는 그냥 끝장이 납니다. 자, 이것은 또 메주콩이네요. 저것은 또 가마솥에 삶아서 메주로 만듭니다. 자, 이 집 라인 이것도 여기 오는 관광객들 상대로 지자체분들이 만들어 놓은 건데요. 할머니가 이제 말씀하시기를 실패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타는 사람이 없답니다. 몇 년 동안. 오늘의 주인공인 평창 동강 민물고기 생태관 되시겠습니다. 자, 건물 모양도 약간 독특하게 곡선으로 저렇게 곡을 넣어가지고 좀 예술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것은 2009년에 개관을 해가지고 거의 15년이 됐습니다. 그 당시 90억하고도 5천만 원을 들여서 만들었답니다. 자, 그 돈은 누군가 벌어갔을 것 같습니다. 자, 2018년 한참 동계올림픽 할 때 그때 공식 폐쇄를 해버렸다고 하네요. 얼마나 안 됐으면 평창 올림픽 한참 할 때 여기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도 모이고 했으면 잘 돼야 되는데 그때 폐관을 하였다고 하니까 참 안 되기는 안 된 모양입니다. 매년 방문객이 줄어가지고 폐관 직전에는 하루에 13명이 왔다고 합니다. 하루에 평균 그러니까요. 안 온 날이 더 많겠죠. 처음에 홍보에 대한 전략이라든가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물건이 좋고 아무리 멋진 건물을 만들어 놓아도 사실 홍보 또는 유통 그것이 거의 90%입니다. 해보면 알겠지만 그게 알려지지 않으면 누군가 알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꼴짜기에 저런 거를 만들어 놓는다고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홍보가 비용이 생각보다는 엄청나게 듭니다. 그런 것에 대한 장기적인 대비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이 그런 어떤 그 사업의 기본을 알겠습니까? 그냥 돈 있는 돈으로 건물만 지어놓고 저렇게 해놓으면 되는 걸로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자, 지자체가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여러 전국의 지자체가 벌여놓은 이런 많은 사업을 들여다보면 자신들이 돈이라면 이라고 생각이 드는 곳들이 전국에 정말 많습니다. 사실 이 90억 들인 것은 그동안 제가 보았던 것 중에서는 규모가 제일 좀 작은 그런 겁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1000억 단위, 심지어 조 단위까지 망해 있는 것을 봤는데요. 거기에 비하면 세 발의 피긴 합니다. 여기 평창군이라는 이 조그마한 지자체에서 심지어 주민성금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런 큰 금액만 실패가 아니라 이 평창군이라는 조그마한 규모에 맞춰서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90억도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돈이 조금 적게 들었다 해도 이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규모가 작아도요. 그래도 명분은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공적 자금이 쓰여지는 데는 결과에 따른 비판도 항상 따라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사람 안 오니까 뭐 내가 이럴 줄 알았나, 나도 뭐 우리도 잘해보려고 했다, 이런 변명이 통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금 걷어갈 때는 세금이나 아니면 뭐 가태료 물 때 지로에 이름만 틀려도 입금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게 받아갈 때는 철저히 받아가면서 쓸 때는 그냥 막 씁니다. 저렇게 뭐 되든 안 되든 그건 내 책임도 아니고, 그건 뭐 나중에 후임자가 알아서 하겠지, 뭐 이렇게 책임감 없이 행동하는 거,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공무원은 책임이 안 따른다, 범죄만 안 저지르면 책임은 크게 없다는 측면에서 개하는 직업입니다. 민물고기 기념관이라는 것이 동강의 생태계를 좀 보여준다, 뭐 이런 측면인데요. 일단 평창읍에서 여기까지가 약 2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외딴 오지에 민물고기 어찌 생겼는지 오게 한다는 것, 그 발상 자체가 참 무리로 보입니다. 요즘 뭐 누가 민물고기 어찌 생긴 거 뭐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뭐 애들도 요즘 뭐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가 이 평창군이 유명한 역사적 인물,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님 아니면 뭐 김유신이나 강감찬 뭐 이런 분들이 한 번 다녀간 적이 없는 모양입니다. 뭐 한 번 지나고 싹 스치기라 해도 여기가 그분이 지나갔다 뭐 이렇게 좀 기념지라도 이렇게 만들 텐데, 전혀 그분들이 여기 안 오다 보니까 그 지자체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봐도 오직 고기로 가자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아무 죄도 없는 고기들이, 민물고기가 이제 그때 좀 몇 마리 잡았어, 수족관에 넣어놓고 자 민물고기 신기하지 뭐 이랬던 모양인데요. 자 안에 저쪽에 유리창을 통해서 내부를 보니까 멋지게 잘 해놨기는 했는데 그걸 못 본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여튼 사람들은 조금 이상한 짓도 이렇게 하고 이래 하지만 저렇게 유유히 흐르는 동강을 한번 강발표 드론으로 이렇게 감상을 하고 계십니다. 저쪽 숲속에 얼핏 보이는 자연인들의 집이 하나씩 눈에 띕니다. 세상 있고 저기 살면서 뭐 겨울에는 제일 춥게 할 수 있는 저쪽에 사니까 저쪽 지형지물은 누구보다도 잘 알 것 같습니다, 저분들이. 그래서 저분들한테 특별히 산불 감시원 이런 거를 좀 맡겨 놓으면 참 그 일의 능률도 오르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겨울에는 그거를 하다가 또 봄이 오면 이제 그 일은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봄에는 나물 좀 뜯어주시고 뭐 이렇게 하면 뭐 한 세상 따시게 살 것 같습니다. 무, 배추, 시래기로 나물 먹고 물 마시고 800원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조카도다. 자, 오늘은 평창에서 강발이 또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폴리스 라인도 쳐져 있고 외부인 절대 출입 금지,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토록 철통방어를 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호발 인사드립니다. 여기는 서울하고도 정릉동이옵니다. 이 영상을 촬영한 지는 한 주 정도 지났습니다. 예, 제가 아마 여러분들이 가끔 홍길동처럼 영상을 막 다니면서 올리는 것처럼 조금 보이는 그런 감은 있습니다. 근데 한 곳의 영상을 집중적으로 올리면 조금 단조롭기 때문에 여기저기 좀 섞어서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걱정해 주시듯이 유류비, 여비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동안 특히 인터넷 블로그 이런 곳에서 특정 인물의 저택으로 잘 알려진 유명 폐가인데요. 서울 온 김에 어찌 생겼는지 한번 보기라도 하러 가겠습니다. 제가 또 빈집 유튜브이기 때문에 그런 사연이 있으면 당연히 가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가고 있고요. 여기는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물건입니다. 막상 와보니까 이 주변 일대가 상당히 빈집이 많고 마치 지방의 인구 소멸 지역처럼 노령 인구와 고양이들만 많이 보입니다. 그냥 지방의 시골 마을이라 해도 믿을 것 같습니다. 사람도 거의 안 보이고요. 간혹 담 넘어서 노인들과 또 마실 나온 이 노인분들만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정릉이라는 동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름에서도 표가 좀 나듯이 이쪽에는 무덤하고 관련이 좀 있습니다. 조선시대 당시 태조 이성계의 계비의 능이 덕수궁 쪽에 있다가 이방원이 왕이 되고 난 후 그 계비인 신덕 왕후의 격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이쪽으로 능을 옮겼는데, 그 지역이 바로 이곳 정릉으로 옮기고 이름도 바로 정릉이 되어버렸습니다. 서울에는 사셔도 이런 내용은 별 관심도 없고 잘 모르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에 조금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쪽이 원래는 1950년대까지만 해도 고양군 소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50년대에 성북구로 편입이 되어 여기가 이제 서울 지역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인구 유출이 좀 심한 동이라고 합니다. 일단 당장 빈집도 많습니다. 아직 개발에 영향이 미치지 못하고 예전에 드라마에서 보던 전형적인 달동네 모습을 그대로 띠고 있습니다. 잔잔하게 우리 소시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주변 환경이 이렇다라는 것을 먼저 보시고 일단 등산객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쉬지 않고 등산복 차림의 행인들이 3, 4, 5 짝을 지어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는 유명한 북한산, 북악산이 위치해 있기 때문이지요. 자, 아까 말씀드린 폐가입니다. 여기가 바로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의 주인공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생가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집의 규모가 주변의 일반 집들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마치 이 당시에 이 정도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재력가로서는 대기업 회장 또는 민간인의 권력자로서는 주요 언론사 사주 그 정도급 되어야 되고 장차관급 인사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 우거진 나무 사이로 정원이 정말 큽니다. 이 당시에 저 정도 정원을 저렇게 소유할 수 있었다는 것은 역시 뭔가 대단한 인물이 아니면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 서민의 집이었다면 저 빈 공간들, 저 정원들, 저 수많은 저런 곳에 수없이 방을 만들어서 아마 달새방을 놓아서 수입을 올렸을 겁니다. 오랫동안 비어 있다가 보니 주변에서 폐기물 같은 것을 상당히 투척을 많이 해놨네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의 관공서에서도 경고문을 많이 붙여놨습니다. 드라마와 영화에서 이 김재규란 인물이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거의 권력의 핵심으로서 박정희 대통령의 오른팔이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차지철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 둘은 심한 갈등을
2인자로서 권력의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지철은 김재규에 비해서 나이도 어리고 또 군계급도 낮은 위치에 있었는데요. 이 차지철이가 박 대통령의 편애를 좀 등에 업고 일종의 김재규한테 하극상을 많이 자극을 했습니다. 하극상으로요. 그 당시 그 술자리에서 한국 사회에 남을 역사적 총기 사건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런 서슬퍼런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집이라고 여기가 알려졌고 또 거기에 더 칠해졌어. 수없이 많은 사람이 저 집에 정치범들이 끌려가서 고초를 당하고 또는 뭐 죽기까지 한 누군가의 원혼이 저기 떠돈다는 그런 소문이 이제 막 생산되는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빈집 탐험가들이 저 집을 타겟으로 진입을 시도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웃에서는 상당히 번거로운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세월이 이제 지나다 보니까 어느새 김재규의 집 또는 중정사나 비밀의 아지트 정도로 계속 소문만 무성한 세월이 이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뭐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말의 베일이 남아는 있습니다. 물증이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깊고 깊은 이 강원도 산골에 차를 버려두고 그들은 속세를 등지고 산으로 들어간 모양일세. 안녕하십니까, 강우발입니다. 여기는 강원도 행성이 올시다. 행성하면 한우, 한우하면 행성. 아니 어떻게 이 행성은 한우를 도대체 어떻게 키우길래 쇠고기가 그렇게 맛있는 건지 뭐 특별히 개들을 양육하는 노하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는 좀 알려진 버려진 펜션 단지입니다. 한번 이제 직접 탐방을 해볼 건데요. 여기는 이미 공매 물건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임장을 해볼 수 있는 곳입니다. 보시다시피 규모도 상당히 크고요. 건물도 뭐 대충 지어놓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상당히 정성을 많이 들인 그런 펜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력을 조금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저는 아시다시피 부동산 전문가 또는 뭐 매매 전문 이런 게 아닙니다. 내용은 전부 다 당시 지역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해서 가감없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건축물은 허가일이 2006년입니다. 그러니 벌써 세월이 17년 가까이 흐른 건물입니다. 이 펜션 단지를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대충 추정을 한번 해보자면 그 당시 원주 혁신도시로 부동산 투기가 이 일대에 들끓었던 그런 시절과 정확히 매치가 됩니다. 주변에는 스키장도 한 2개 정도 있습니다. 자, 갑자기 이 주변의 땅값이 기본적으로 약 한 20배 이상은 급등한 그런 지역이 됩니다. 지금은 그 당시에 비해서는 스키장이라는 게 인기가 많이 사라지고 실제로 지금 별로 찾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잘 기억해 보시면 그 당시에는 겨울이 되면 차 지붕에 스키를 얹고 다니는 스키 캐리어가 제법 설치하고 다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걸 좀 싣고 다니면 특히 고급차에 그것까지 얹고 나면 뽀대가 좀 나는 시절이었죠. 요즘은 뭐 승용차 위에 그런 거 올리고 있는 그런 거는 별로 못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일대가 숙박 수요도 있었던 데다가 부동산 투기 바람까지 세게 불었던 터라 여기 사업을 시작했던 계기는 당시로서는 뭐 충분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계단이 올라가는 계단이 상당히 급합니다. 근데 뭐 지나고 보면 그런 것이 외지인을 끌어들여서 가격을 올렸다가 치고 빠지는 기획 부동산들의 세력들이 농간을 부린 결과였다는 것을 세월이 지나 보면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도 뚜껑을 열어보니 영업성은 그들이 주장했던 것에 미치지 못하고 이런 씁쓸한 결과만이 남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도 그동안 무려 8차에 걸친 공매를 진행했지만 모두 유찰이 되었고 아무도 그들도 보지도 않는 비운의 건물로 남아 있습니다.
감정평가사에서 평가하기를 건물 유지 상태는 거의 최악이라서 건물의 이용 가치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 산속에 공기 좋은 곳의 위치는 참 잘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곳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멧돼지, 고라니 이런 것들이 떡하니 쳐다보고 인사를 할 것 같습니다. 먹을 거를 예를 들면 고구마라도 한 번만 딱 던져주면 거의 매일 자기들 식구까지 데리고 올 것 같네요. 여러분이 이제 살다 보면 이제 투자 문제가 항상 대두하게 됩니다. 특히 자산 상승기, 주식이 한 2, 3년 전에처럼 주식이 오른다든지 부동산이 들썩일 때 평생 그런 거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가 나와 상관없다 하면서 혼자 두 눈 불끈 감고 돌아앉아 있던 사람들도 가까운 누군가가 친척이 되었던 원수가 되었던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이러다가 나 혼자 벼락거지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조급함에 갑자기 경험도 없는 상태로 투자의 세계로 발을 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투자를 안 하려면 끝까지 안 하든지 그동안 쳐다도 안 보고 있다가 차곡차곡 월급 받고 이 적금만 넣으면서 이렇게 있던 사람들도 이런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평소에 투자에 1도 관심 없던 사람이 적금을 깨고 또는 대출까지 받아서 그 돈으로 투자에 들어오는 시점은 항상 거의 꼭지점입니다. 그리고 꾼들은 이제 슬슬 손을 털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거의 99% 이상은 물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물린 채로 수년을 마치 덫에 걸린 동물처럼 고통을 받게 되는 상황이 그 지옥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경제적 징역살이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크게 바라고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약간의 현금 흐름 수입만 바라보고 들어갔다가 기대했던 월세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 생기고 이자와 더불어 관리비까지도 매달 내가 막아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 건물에 들어가는 관리비용과 재산세 등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는 주식보다도 더 위험성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이 훨씬 위험하고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지만 오히려 그 이면에 숨겨진 위험성은 부동산이 더 오래 지속됩니다. 주식은 최소한 손이라도 쉽게 털 수가 있거든요. 그게 반토막이나 그 이하가 될지라도 시장가에 던지든지 제로라도 내 손은 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관리비와 세금은 끝없이 진행되는 것이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의 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무서운 겁니다. 자꾸 이런 것만 보여준다 이래 얘기하지만 비록 이 허접한 영상 하나를 통해서 누군가의 경제적 실수를 막아줄 수만 있다면 저는 그만한 가치를 한 거라 생각하겠습니다. 전체 단지의 부지는 상당히 넓습니다. 그 당시에 투자한 분들이 많을 거고 지금 결국 안 팔리는 거 보이시죠? 부동산이 이렇습니다. 이것은 경매와 달리 공매로 나온 물건입니다. 세금 부분을 체납했기 때문에 지자체로 넘어간 경우인데요. 이렇게 되면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비용 부분은 아무것도 막지 못하고 여기 주인장도 정말 최대한의 노력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냥 가져가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그 비용 부분을 임시로 막는다는 것은 한계점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여기 전체 토지와 건물이 감정평가로는 51억 정도에 나왔습니다. 현재는 최저 입찰가가 18억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 이하로도 사실은 매매가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눈이 오면 경사가 매우 급해서 눈이 오면 조금 위험할 것 같습니다. 차량 통행은 조금 제한이 될 것 같네요. 위치는 정말 좋은 곳입니다.
이런 곳에 허가를 얻고 저런 것을 개발하는데 얼마나 많은 서류가 필요했을까요? 이런 길을 뚫는데도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힘들게 사업을 추진했다가 접어야 되는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 앞으로 넓은 국도가 지나가는데요. 숲에 가려서 소음 별로 들리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경치 좋은 행성에서 이 숲속에 잠들어 있는 독수리 요새 같은 펜션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